오늘 하는 내용 같은 경우는 저기 그 내용이 원가 분석하는 거, 이걸 어떤 식으로 치고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줘도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라면에다 끓여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 저기 뭐야 그 외국에서 생활했던 사람 2명 있으니까 얘기했지만 랍스터 한 마리 얼마씩 하지? 얼마씩 아니? 각각 살던 동네 한 마리에? 내륙이랬나? 호주? 근데 왜 그렇게 비싸? 아, 요만한 거 너무 큰 거 말고. 이상하다. 소매 호주가 소매가 아니라 인건비가 비싸서. 아 그래서 그래요? 뉴욕에서 이만한 랍스터 한 마리에 한 4,000원이면 사거든. 4,000~5,000원. 그래서 그거 라면 넣어서 끓여 먹어. 라면 넣고 끓인 다음에 먹을만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살 발라 먹고. 우리나라 같으면 어때? 미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재료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칼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닭을 잡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먼저 우리한테 주어진 재료가 2가지야. 하나는 엄청난 시장. 엄청난 시장이라는 것도 우리한테 좋은 굉장히 재료야. 엄청난 재료고, 또 하나가 그 상품에 대한 어떤 그 파격적인 제한이 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머뭇거리다 날아가면 안 된다고. 내가 함정 탈 때요. 함정 탈 때 나는 이제 어디를 졸업했냐면 이제 어디를 군대를 갔다 왔냐면 해양경찰을 갔다 왔어요. 해양경찰. 해군에서 이제 전환복무로 해가지고 이제 경찰로 빠지는, 그러니까 훈련소는 해군에서 7주 동안 교육을 받고 이제 해양경찰로 했는데 어민들이 줘. 광어 같은 거 줘. 우리는 어떻게 해? 광어 있으면 우리는 못 다루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바다에서 다시 던져. 이렇게 이쪽에다 받아서 다른 배 반대편에다 던져. 왜냐면 나이 20 몇 살짜리가 그거 줘봤자 그거를 그래 먹는 거야 좋다. 어디 횟집에서 먹는 거야 좋은데 그것을 이걸 직접 할 수가 없잖아. 그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이 잘 챙겨놔라. 네 알겠습니다. 그 맞은편 바다에다 던져. 대신 죽어있지 이미.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줘도 못 써먹을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저기 회원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테라덤 코레가 여러분들 졸업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딱딱 줄 거예요. 근데 이거 줘도 이걸 어떻게 요리할지도 모르면요 그냥 엑셀 파일일 뿐이에요. 그냥 원가 정보일 뿐이고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괜찮은 정보를 준다 하더라도 여기서 탁탁탁탁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지금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이제 볼까요? 지금 현재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슈가 여기가 한 뭐 저기 뭐야 그 한 11월이라 해보겠습니다. 11월이고 한 이 정도가 한 6월? 이제도 6월. 이 1월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6월부터 11월을 거쳐서 다시 그 다음에 6월까지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보통 한 요 정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보통 이 11월 이 가장 매출액이 많이 오르는 시기이고 5월에서 6월 때가 가장 매출액이 떨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게 어느 정도까지 차이나요? 그러니까 그냥 보릿고기 그러는데 현재 이 순간이 전자상거래 쪽이나 뭐 전체 일반 B2C 일반 소매 거래에서는 가장 보릿고개인 시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차이 나냐? 여기 매출액과 여기 매출액이 보통 한 3배에서 4배까지 차이 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때는 너무 좋습니다. 한번 상황을 한번 판단. 이때는 언제가 정점이냐면 블랙 프라이데이, 호주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나? 그런 거 없나? 박싱데이라고 따로 박싱데이? 김준들 알지? 블랙 프라이데이 언제니? 땡스기빙 주에 있는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라 하잖아. 저기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그 주에 있는 금요일 맞는 것 같은데?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랄까 말 추석이죠. 추석인데 이렇게 명절인데 명절의 개념보다는 일반 쇼핑 쪽에서는 일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건요, 굉장한 고뇌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소비자 가격은 한 번 내리는 순간 별다른 이슈가 생기기 전까지는 절대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컴퓨터용 노트북용 하드디스크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한 번 가격이 떨어지나 한 번 오르는 경우는요, 최근에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언제였냐면 그 말레이시아 무슨 태국에 홍수 일어났었잖아요. 수해. 가지고 그 삼성 그 하드디스크 공장이 다 마비가 됐었을 때 그때 한 번만 오르고 2배로 뛰었어요. 그때. 보통 45,000원짜리는 PC용 하드디스크가 98,000원, 10만원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그때 외에는 일반적인 공산품은요,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순간순간 수요와 공급이 아까처럼 수혜처럼 수요와 공급이 뭔가 맞물리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빼놓고는 올라갈 리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시즌 6월 달이에요. 6월 달인데 공장이 안 들어가요. 그렇다 해가지고 이것을 풀 수가 없어요. 한 번 풀었다가는 그 달에는 살아남을 지언정 그 다음 달은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조업체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격을 할인하고 싶을 때도 정말 내 비즈니스에 타격이 안 생기게 가격을 할인하는 것을 원하고 그 기회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랄프로렌 같은 브랜드가 있는데 랄프로렌 브랜드가 고가 전략으로 돼 있잖아요. 뭐 정장 안에 뭐 1,900불, 2,000불 정도 되고 뭐 티셔츠 안에 뭐 200~300불씩 그렇게 되잖아요. 티셔츠는 어떻게 200~300불이나 돼?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매년 이렇게 2월 상품이다. 그 2월 상품을 가지고 우리나라 동대문처럼 그냥 돗대기로 팔아버리는 그게 뭐 1kg당 뭐 500원씩 600원씩 이렇게 안 하잖아. 일단은 매장에서 안 팔린다 그러면 일단은 전국 전 세계 다 수거를 해. 전 세계 다. 한국 랄프로렌 지금 정식 매장은 없지만은 있다. 그럼 그게 안 팔렸다. 그럼 다시 회수를 해. 그럼 다시 미국으로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것을 아웃렛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뉴욕 그쪽 같은 경우는 좀 뭐 첼시 프리미엄 아울렛 무슨 우드버리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정식 랄프로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울렛 매장에서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그런 랄프로렌이 2월 상품이 판다 그건 다 짝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어서 어느 정도 품질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때 아우드버리 아울렛 같은 경우도 도시랑 가까이 절대 안 있죠. 도시에서 일부러 먼 곳에다요. 땅값이 싸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 기비용까지 희생해서 오는 애들한테만 팔겠다 이거예요.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로지텍 아니면 삼성이라는 브랜드 아니면 칼자이스라는 어떤 브랜드 이 브랜드를 가지고 가격을 소매에다 풀 수 없으니까 이것을 소비자들한테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베이에서 어떤 특정 제품을 모을 땐 클리어런스 세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시적으로 그렇게 어떤 한정된 루트를 통해서 팔고 싶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비자의 니즈는 싸게 사고 싶은 욕망이 있고 제조사는 일반 유통가를 흔들지 않으면서 싸게 팔 수 있는 통로를 또 찾고 싶어하고 이 니즈가 만난 게 뭐지? 소셜 커머스. 제한된 시간 동안 제한된 수량만큼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소셜 커머스가 커진 거예요. 소비자의 니즈와 제조업, 공급업체의 니즈가 딱 만난 케이스야. 또 다시 이제 그런 루트도 있고요. 아까처럼 아웃렛 같은 것도 있고 시기적인 활용도 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는 언제를 많이 활용하냐면 이 11월 달 추수감사 이 달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때 이런 제품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니까 아이팟 있죠. 아이팟 터치가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솔직히 아이팟 터치 그 걔네가 하는 것들이 그 시장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없어졌는데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아이팟 터치 같은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냐? 보니까 원가를 많이 차지하는 게 그 플래시 메모리 안에 있으니까 야 플래시 메모리 말고 저거 해봤자 기껏해야 그 너무 이렇게 단가 비싼가 저걸 낮추기 위해서 야 우리 플래시 메모리 하지 말고 노트북 하드로 하자. 해가지고 두께가 한 2만 원 정도 되는 쭌이라는 걸 만들어요. 쭌. 심심하면 인터넷에서 쭌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쭌 30기가짜리를 만들어요. 넓이는 아이팟 터치보다 한 1.3배, 4배 정도 넓은데 두께는 아이팟 터치 한 4배 정도 두꺼워요. 한 3배, 4배 정도. 근데 아이팟 터치가 그때 200불 정도에 형성이 됐는데 이걸 얼마에 팔았냐면 100불에 팔았어요. 100불에. 참고로 그 당시에 30기가짜리 노트북 하드가요. 90불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 우스갯소리로 그 분해해서 노트북 하드만 팔아도 만 원밖에 손에 안 본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전력적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이거 사업 실패했어요. 실패니까 어마어마한 재고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떨이로 막 30불, 40불에 팔 수 없고 90불, 80불에 팔 수 없어가지고 그때 노트북 하드가 9만 원 정도였는데 이 준을요, 막 이 추수감사 때 얼마에 팔았냐면 89.99불에 팔았어요. 무료 배송에. 기업 이미지에 타격도 안 입으면서 어떤 마이크로소프트가 너희들을 위해서 추수감사에 어떤 이벤트를 펼친다,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재고를 다 소진시켜버린 거야. 그 다음에 또 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또 뭐냐면 그 추수감사절에 낀 금요일인데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랄프론에서 뭐 추수감사절 때 한다 그러면 뭐 30%, 50% 할인했는데 이때는 거의 80%까지 할인해. 딱 하루만.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정말 특가로 해서 뿌리고 싶다 그러면 이 블랙 프라이데이 노리고 어느 정도에서 저렴하게 뿌리고 싶다 그러면 이 11월 달에 노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년에 2014년도에 어떤 제품을 출시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도요타 뭐 알바알론이다. 2014년이 나오고 싶다. 그러면 어떡하냐? 아, 신제품이라서 가격을 깎았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냐? 그 2015년도 모델 나왔다. 그럼 2015년도 모델 언제 출시하냐면 일부러 이달에 출시하는 거예요. 출시해가지고 출시 기념이면서 추수감사절 특가를 해가지고 30% 디스카운트 해줄게. 그럼 되죠. 왜? 누구나 다 알아요. 추수감사를 끝나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를. 소비자도 인정하는 그런 기간이야. 그럼 해볼 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제품을 출시하는 기업들이라든가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어떤 브랜드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업체들은 11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뿌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소비자의 파생 효과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11월 달에가 매출액이 가장 높고 이비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봄의 매출액보다 가을 매출액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높아요. 일단은 이게 중요한 거 이겁니다. 수많은 전자상거래 업체랑도 미팅을 해보고 많은 이제 제조업체랑 미팅을 해보는데 진짜 선수랑 비선수랑 차이가 뭐냐면 이때 돈 벌면 내년 장사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딱 보면 이 사람이 되겠냐 안 되겠냐 어디서 구분하냐면 이게 11월 진짜 재밌는 게임이죠. 11월 진짜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을 10월 달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6월 7월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성공할까? 당연히 6월 7월이야. 정장판을 팔아야 되겠는데 11월 달에 기획회의하는 업체 있었어요. 진짜로. 그 업체 성공했을까 안 했을까? 실패했죠. 완전히. 그 애는 완전 그냥 죽 썼어. 어떻게 겨울 장사하는 사람들이 11월 달 마케팅 기획을 짜고 있냐고. 이미 그 마케팅이나 수급이라든가 그것은요. 보통 9월 달 아무래도 늦어도 9월 달이나 8월 달에 이미 다 끝났어야 돼요. 우리 지금 저희 쪽도 지금 테라노바도 지금 마찬가지. 지금 현재 가을 장사를 지금 이제 회원사들의 어떤 가을 마케팅이나 어떤 비즈니스를 좀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지금 터를 지금 닦아놓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마케팅 계획이라든가 자재 수급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올게요. 현재가 지금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다 보니까 일반적인 전 세계 유통사들이 다들 지금 힘든 시기예요.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하물며 항공화물 처리량 같은 경우도 지금은요, 이 가을에 매선 거의 한 5분의 1 가격이에요. 그래서 페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 7일짜리 배송을 해서 보내잖아요. 그럼 물건이 2박 3일 만에 더 도착해요. 왜? 어차피 비행기에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잘 잡아놓으면 가을 장터도 잘 잡아놓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유통업체들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도와달래요. 근데 우리가 딱 메인만 잘해주잖아요. 그럼 가을 때는요, 더 전폭적인 제안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역시나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세기 PNC라는 업체에서 세기 PNC죠. 세기 PNC는 저희 공급업체와의 어떤 그 제한가 때문에 지금 오늘 회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세기 PNC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세계 PNC가 주로 취급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렌즈, 가방, 카메라 관련된 제품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삼각대 같은 경우도 뭐 싼 거는 뭐 6, 7만 원짜리도 있지만 비싼 건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도 있고. 주로 특히 이제 저희 회사랑 많이 전력적으로 많이 거래하는 제품 같은 경우가 맨프로토나 지조라는 브랜드입니다. 맨프로토는 우리나라 전 세계로 얘기하면은 약간 도요타? 렉서스 같은 그 정도 레벨이고, 그래도 싼 쪽은 아니죠. 비싼 쪽인데 최고 정도는 완전 최고는 아니고, 지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한 벤츠 정도. 그러니까 지조 같은 어떤 제품의 단가가 굉장히 비싼 쪽. 근데 맨프로토는 약간 이제 그 럭셔리한 모델이긴 한데 그래도 넘버 원은 아닌 정도.
그래서 현재 그 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세기펜에서 유통되는 제품 종류가 몇 종류가 되냐면 한 4,000 종류가 됩니다. 4,000 종류가. 그래서 이 리스트는 보지 마시고 세기펜에서 그런 제안을 한 거죠. 지금 저기 매출액이 떨어져서 고민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세기펜에서 공급되는 가격, 일반 소비자 가격에서 A등급, A클래스는 15%를 할인을 해줘요. 소비자 가격이 10만 원이다. 그럼 A클래스 업체 같은 경우는 저기 15%, 8만 5천 원 공급하고 B클래스는 뭐 13%, 12%, 10%, 8% 뭐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해요. 근데 뭐 5개 레벨인가 6개 레벨까지 있는데 마지막 레벨 같은 경우는 뭐 한 6%, 5% 이렇게 되는데 가끔 한 모델을 전략적으로 100개 단위로 구매를 한다 그러면 30%까지 할인을 해줘요. 30%. 그러니까 15% 다음에 100개 단위 한다 그러면 30%예요. 그 사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0만 원짜리 MT 05CX 프로 4 같은 모델 같은 경우 100대 한다. 그럼 미리 발주를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넣는다 그러면 100대 할 땐 그건 30% 가격으로. 그래서 가끔 저희 회사에서 그것을 가끔 매입을 해서 유통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시적으로 세기PNC에서 어떤 게 들어갔냐면 물건 가리지 말고 그냥 묻지마 보따리 뭐 묻자마 박스 그런 식으로 무조건 개수 상관없이 뭐만 상관없이 두 가지 모델 맨프로트나 지조 모델에서 1억 단위로 주문만 해주면은 우리가 무조건 30% 단위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5%에서 35% 할인해 주겠다. 이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다. 평상시 때는 그걸 8만 5천 원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얼마에 받는 거냐면 6만 5천 원을 공급받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는 부가세 환급까지 받죠. 그래서 6,500원 또 빼면은 5만 9천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뭐 10만 원 정도의 소비자거로 10만 원 정도 살 수 있는 것을 부가세 환급 받아가지고 저희가 5만 몇천 원대까지 할인받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잡아야 될까요? 놔야 될까요?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4,000개라는 상품을 가지고요. 그 중에서 잘 팔리는 게 있고 안 팔리는 게 있고 어떻게 그걸 잡아낼 겁니까? 그거 하는데 뭐 한 1년 동안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상황 판단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걸 빨리 시장에 유통시킬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똑같습니다. 회원사들이 졸업을 한 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어떤 좋은 제안을 계속 던져줄 거예요. 제안이 던져졌을 때 그것을 고민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 2주가 걸린다, 3주가 걸린다. 그러면요. 4주가 걸린다고 생각해볼게요. 4주면요. 1년에 12번밖에 처리 못한다는 얘기예요. 또 그 사이에 또 상황이 바뀌어서 시장에 경쟁 상품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리스트가 오면요. 그것을 최대한 빨리 분석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대표로서 상황 판단하는 게 저희가 회원사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아까 엑셀 파일 보셨겠지만 그 4,000개 리스트 중에서 저 리스트를 뽑아내는데 총 몇 시간 걸렸냐면 제가 직접 했고요. 4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목요일 날 제가 저녁 때 뭐 퇴근해서 그거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아침에 바로 저 리스트를 담당자한테 전달해서 바로 지금 의사결정되고 오늘 저게 입고가 돼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 회원사들도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 저희가 계속 이런 제안을 드릴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이건 겨우 한 회사죠. 저희 유통업체들 라인을 계속 드릴 거예요. 어떤 특정 제품 이거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럼 이거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을 제가 교육시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먼저 그 리스트만 해도 현재는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숨김 처리 좀 해볼게요. 숨김. 맨프로토 MVM 500A, 맨프로토 MVH 500EA,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MVH 500AH. 저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 제가 아는 모델은요, 3개 모델밖에 없어요. 3개인가 4개밖에 없어요. 넉넉한 6, 7개 되겠다. 맨프로토 535 하면 제가 이게 뭔지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지조 GT2541EX 뭔지 아니? 황영희 대리야? 어떤 삼각대인지 정확히 알아? 카본이니? 뭔지 모르잖아. 아무도 몰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그럼 제가 이거 또 삼각대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럼 벌써요. 지금 회원사들이나 저희한테나 기회는 이미 날아간 겁니다.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본부는요. 돈을 버는 거지 관련된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삼각대에서 직접 눈으로 본 건 한 6개, 7개 모델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모델명이에요. 어쩔 때는
GT 이렇게 돼 있는 건 보통 삼각대 모델명이 이렇게 되지만 535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410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전혀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만져본 적도 없어요. 삼각대가 삼각대일 수도 있고 플레이트일 수도 있고 뭐 관련된 어떤 제품일 수도 있고 가방일 수도 있어요. 어떤 고리일 수도 있고 슬라이더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하나하나 다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아마 전자상거래 못 할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했던 방법 그냥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런 주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그 주제에 맞춰서 알려드릴 거예요. 현재 이렇게 왔다. 갑자기 A라는 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에서 그냥 바구니에 장바구니에 담는 걸로 딱 해가지고 1억만 넘기게 되면 할인 후로 이렇게. 그러니까 할인 전후라면 한 1억 한 4천, 5천 정도 구매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겠죠. 할인 전후로 한 1억 4, 5천 정도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다음에 이 세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품이 왜냐면 상품 리스트가 4,000개예요. 4,000개에서 5,000개예요. 그래서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현재는 맨프로트나 지초인데 거기서 취급되고 있는 칼자이스라든가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가 빌링엠이라든가 그런 브랜드를 다 찾아봐야 된대요. 어떻게 찾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먼저 차근차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원사들 계속 알고 싶은 게 이런 거잖아요. 잠시만요. 현재 이 테라픽이라는 이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테라픽이라는 서비스는 뭐냐면요. 그 이베이에서 판매되는 셀러에 대한 정보, 판매되는 정보라든가 그런 관련된 정보를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베이한테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베이랑 데이터베이스 연동해서 그래서 뭐 애플 아이팟 터치 32기가 이렇게 검색하면 그걸 3개월 동안 몇 개 판매되는지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무료는 아니겠죠. 당연히 무료는 아니고 얼마냐면요. 현재 가격이 이렇게 나오나? 이거 테라픽입니다. 테라픽이고요. 한 달에 14.999가 있고 하나는 29.95불이 있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15,000원씩 해도 이건 한 달로 하면 18만원짜리란 얘기고 이건 3만원짜리니까 이건 한 36만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아마존까지 되냐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기보다는 뭐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보죠. 아이고 가격이 지금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가격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사이트 한번 보세요.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한 아이디 가지고 여러 명이서 못 써요. 왜냐 한쪽에서 써버리면 나머지 한 사람이 로그아웃 됩니다. 잘 보여야지. 일단 시뮬레이션부터 그려볼게요. 세계라는 세기 PNC라는 회사에서 1억이 되게 되면 35% 디스카운트 해주겠다. 그럼 제가 어떻게 의사결정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현재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주로 쓰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상품이 몇 개 판매됐는지, 최근 몇 개 매출이 얼마 되는지 그거와 경쟁자가 매출이 얼마 되는지. 근데 경쟁자는 뭐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쓸 건 없고 보통 여기를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창을 로그인하게 되면은 먼저 검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여기서 기본 디폴트로 3개월로 되어 있는데 한 달로 해볼게요. 한 달로 돼 있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먼저 뭐 상품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제가 브랜드부터 들어가야 돼요. 칼자이스라는 브랜드도 있고 뭐 빌링엠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서 빌링엠부터 한번 해볼게요. 빌링엠.
세계에서 취급하는 브랜드가 한 13, 14개 정도 되죠. 그 브랜드를 영문명으로 찾은 다음에 일단 검색부터 해봅니다. 그냥 그 브랜드만. 이건 타이틀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베이 타이틀에 브랜드를 항상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를 한번 검색을 해봤을 때 지금 뜨죠. 한 달 동안에 17,476불 판매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죠? 원화로 따지면 한 1,700, 8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이건 취급하는 게 나을까 안 나을까요? 그럼 바로 탈락이에요. 바로. 역시나 그렇게 이렇게 했더니 결국에 남는 브랜드가 2개 브랜드가 남더라고요. 맨프로토랑 지조 역시나. 그래서 맨프로토나 지조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결론을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4,000개 상품 중에서 이거는 시기마다 틀려집니다. 이거는 연말에 갑자기 매출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다시 논외로 하고요. 그래서 맨프로토나 지조라는 브랜드가 돼 있다. 그럼 역시나 한 4, 5천 개 리스트에서 맨프로토 지조를 딱 좁혀지니까 상품 수가 몇 개로 이제 줄어드냐면요. 약 한 1,000개 정도로 줄어들어요. 1,000개 정도로. 그래도 1,000개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우와 4,000개 중에서 3,000개 걸러냈네? 벌써 거기서 틀려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현재 이건 이제 걸러낸 건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또 이렇게 칩니다. 그냥 맨프로토 MVM 500A다. 그럼 이걸 가지고 또 하나하나 검색을 해요. 맨프로토 지조 아니 저기 맨프로토 이 모델로 해가지고 몇 개가 팔렸나라고 분석을 합니다. MVM 500A라는 이제 비디오 헤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템 솔드가 44개입니다. 참고로 이 테라픽은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오차가 좀 많아요. 보통 실제 데이터보다는 적게 나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적게.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뭐 44개라 그러면 한 달 동안 44개 판매인데 이건 실질적으로는 거의 최대 2배수까지 보여줘요. 그럼 이건 뭐냐면요 한 달에 약 한 80개에서 90개까지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럼 일단은 판매량은 개런티가 됐구나입니다. 됐구나.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리스트가 있으면 오른쪽에 모니터 2개를 놓고 오른쪽에다가 이 리스트를 뭐 맨프로토 원가표를 쫙 놓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테라픽 놓고 계속 들어서 붙여놓고 여기서 44개 돼 있다 그러면 여기다 44개 딱딱딱딱 계속 입력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한 500개 리스팅 그렇게 하는데 보통 걸리는 시간 1시간 반 정도? 그러면 딱딱 검색했는데 어떤 건 아예 판매가 되면 그냥 0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그거는 탈락이에요. 아니 한 달 동안 하나도 안 판매된 걸 왜 저희가 이걸 사입합니까? 지금 이건 선사입이라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리스팅을 쫙 뽑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엑셀로 펴서 엑셀로 연 다음에 엑셀로 누적 판매량 순으로 정렬을 시키는 거죠. 쫙 정리시키면 가장 최고 많이 판매된 수로 뚝뚝뚝뚝 되는데 현재 역시나 얘가 그래도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정을 지어요. 일단은 가격이 되든 안 되든 판매량이 많으면 안전하다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이게 재고가 수익률이 80% 90%가 된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하나밖에 안 판매된다. 이거 안 하는 게 나아요. 수익률이 5% 3%밖에 안 된다. 하루에 한 달에 500개 판매된다. 이베이는 그게 돼요. 왜 그러죠? 이베이는 TR 조건이 되고 그다음 이베이 계정 상태만 좋다 그러면요. 월요일날 판매된 거 목요일날 자금 회수할 수 있어요. 회전 주기가 정산 주기가 4일입니다. 4일을 한 달로 하면 4, 7, 28, 7번 회전시킬 수 있어요. 5%씩 마진 남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4, 7 잘만 돌리면요. 5%씩 마진 남는데 7회전한다. 5, 7에 35. 월간 35% 수익을 남길 수도 있는 제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으면은 회전율이 굉장히 높든가 수익률이 높으면 회전율이 낮든가 뭐 둘 중에 하나는 돼야지 수익률도 낮은데 회전율이 낮다 그럼 과감히 버려야 될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가격을 설정을 해야 되겠다. 한번 어떤 제품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재 맨프로토 410 한번 볼까요? 그냥 이 제품 한번 보죠.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공급가가 얼마냐면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확대 좀 시켜보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괜찮아가지고 현재 정상가가 38만 6천 원인데 저희가 35% 할인 받아서 25만 900원이 이건 참고로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이거 부가세 환급받으면 여기서 2만 5천 원 빠지면 얼마죠? 22만 5천 원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게 이거 한번 이 제품 얼마인지 한번 보자. 옥션 지마켓에서 얼마나 거래 되는지. 38만 원 아니겠죠?
지금 많이 써요. 29만 4천 원, 29만 4천 원인데 잠시만요. 이게 30만 원 정도 형성됐다고 봐야 되네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지금 25만 원 할인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현재 이베이에서 얼마에 판매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카메라 제품 같은 경우는 항상 휴대를 염두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요 2kg에서 3kg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6kg, 10kg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삼각대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죠. 삼각대만 가지고 다니는 게 렌즈부터 해서 카메라부터 해가지고 보레부터 다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보통 가벼운 제품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판매 가격을 얼마나 팔아야 될지라고 하는데 이제 보세요. 먼저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게 이겁니다. 먼저 그 로이스트 퍼스트로 하고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저기 미국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희 미국에 있는 사무실로 해보면은 현재 대충 매입가가 22만 5천원입니다. 대충 220 몇 불이에요. 220 몇 불인데 지금 미국으로 했을 때 미국으로 최저가로 했을 때 254.99불 더하기 18.89불 하니까 대충 얼마가 됐지? 270불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22만 5천 원에다 뭐 빼고 못 빼고 하면요 이대로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팔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면 마진이 거의 한 개당 10,000원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와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얘는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신제품이니까 얘도 지금 신제품인지를 봐야 됩니다. 신제품 아니죠? 그럼 이건 논 내려가고요. 이걸 또 하나하나 뒤져볼 수 없으니까 여기 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은 다시 재정렬이 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타겟팅으로 잠깐만 뉴인데 왜 저기 뜨지? 이베이가 이게 단점이 있어요. 뉴라고 체크하면 뉴만 보여야 되는데 뉴 오더까지 다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래서 이것 때문에 타이틀에 브랜드 뉴라고 써 있는 상품들이 많아요. 왜냐면 소비자들한테 고민하지 말라고. 뉴라고 체크해도 아까처럼 지금 뉴라고 분명히 체크가 돼 있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 오더가 이렇게 검색이 돼요. 이런 것을 소비자한테 혼란을 안 주려고 브랜드 뉴라고 써 있는 경우가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황해대리는 브랜드 뉴라고 쓰라고 하는 얘기 내가 지시 받았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주 타겟입니다. 얘가 주 타겟인데 279점, 그러니까 280불 정도 되죠. 우리가 220불에 매입하니까 이것도 한 2만 원 정도 수익이 남을 텐데 그럼 얘가 타겟이 되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희한하게 이제 보세요. 얘가 지금 이제 12와처죠. 이제 12명이 보고 아직 솔드 히스토리는 없어요. 근데 쭉 보면은 이상하죠? 329.95불이에요. 근데 와처가 몇 명이죠? 167불입니다. 149개나 팔렸어요. 판매된 기록으로는 지금 6월 달도 많아요. 5월 달도 많이 판매됐고요. 이걸 어설프게 전자상가를 어설프게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아 이건 놔두고 원가 분석이 이거 얼마 한 2만 원 남네? 만 원 남네? 5%에서 10%밖에 안 남네? 그냥 바로 포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는 거 아니라고요. 얘가 판매가 되잖아요. 얘가 왜 이렇게 판매되는지를 설명해 드릴까요? 일단은 이 제품은요 굉장히 인기 제품이에요. 굉장히 잘 팔리는 제품이에요. 근데 왜 329.95불에 판매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아까 뭐랬죠? 미국으로 지금 아이템 로케이션 미국으로 설정을 했죠. 이거를 대표적인 선진국이면서 뭐 우리나라 중심으로 거리가 비슷한 나라를 대충 뽑는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항상 독일로 얘기하는데 독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독일로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얘는 아까 새 제품 아니라 했죠? 목적 국가를 독일로 선택을 하니까 얘 제외하고요. 그 다음 얘로 바뀌어요. 미국으로 세팅을 했더니 미국 소비자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겠죠. 미국 소비자를 했더니 10,000원밖에 수익을 못 넘기는데 얘로 하면 이거 얻으면 거의 한 3, 4만 원까지도 수익이 나 3, 4만 원, 4, 5만 원까지도 남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커스텀즈 서비스 앤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프로바이더라고 써있는 이건 뭐냐면요. 현재 이베이가 새로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베이의 새로운 정책을 하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재 이베이 전 세계 그 공산품들이 미국이 가장 저렴해요. 근데 미국 셀러들이 해외 배송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기도 하고 번거로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시장만 돼도 크니까. 근데 이베이 쪽에서는 그 제품들 해외로 나가기를 원하고 그래가지고 이베이 쪽에서 그 우리나라 그 지마켓 글로벌 셀러처럼 야 배송 미국 내로만 해내. 그럼 우리가 받아가지고 고객 때 해외 배송해 줄게. 그래서 그런 물류센터, 지마켓 물류센터처럼 그런 물류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해외 배송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별다른 그 어려움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준우 대리가 해외에서 그 물건을 구매한다. 그러면은 전 미국 셀러요? 저는 원래 하던 대로 뭐 미국에 있는 특정 지점으로 배송만 하면 돼요. 그냥 국제 배송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럼 이베이 상에서 그 주소만 바꿔버리는 거예요. 김준우 대리 주소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이베이 그 물류센터 주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건이 거기서 오면 거기서 다시 핸들링 작업을 해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같은 이런 개인 셀러들은 언더밸류 할까 안 할까요? 하잖아요, 우리. 뭐, 90불, 80불 하는데, 이베이 사니까 언더밸류 할까 안 할까요? 안 해. 못 해요. 얘네는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중고 제품이기도 할 뿐더러 이걸 독일로 한번 바꿔볼게요. 독일로 할 경우에는 배송비 35불에다가 세금, 수입세금 좀 65불까지 받겠다 이거예요. 둘이 합해서 얼마죠? 거의 100불에 딱 100불. 100불에다 이 상품 가격까지 더해야 돼요. 이거 뭐 내가 내야 되겠다 말했다 자시고 할 거 없지. 그냥 소비자에서 결제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청구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독일에 있는 소비자가 이 물건을 구매할 때는요. 여기다 100불 더니까 354불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중고를. 그러면 이베이 정책, 이베이가 어떤 미국 내에 있는 이베이 셀러들한테 좋은 정책을 서비스를 제안하긴 했지만 이거는 미국 내에 있는 이베이 셀러들한테 더 많은 어떤 제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보내면 우리는 적당히 개인 간의 거래니까 규모가 얼만큼이니까 언더벨에서 보내기도 하는데 이베이가 관여하니까 언더벨로 못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더 강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 경쟁에서 들어가면 뭐냐면 얘는 제쳐두고 들어가는 거야. 얘가 아무리 새 제품이라 할지라도 얘는 그냥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보셨죠? 32.8불은 보이는데 참고로 아까 35불이었습니다. 이거 약간 이것도 오차도 있어요. 되는데가 임포트 세금 그러니까 수입관세까지는 여기 또 조인이 안 돼요. 실제로 얘는 독일에 있는 셀러들이 볼 때는요 이건 꽝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뭐냐? 그 독일이라고 지금 예를 들었지만 그냥 미국 외에 있는 구매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외에 있는 구매자 볼 때는 얘밖에 못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에서 내가 미국 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최저가가 얘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황희 대리 오늘 입고되는 모든 제품들은 아이템 로케이션을 미국으로 세팅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세팅해야 된다? 독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뭐 리투아니아, 무슨 잠비아 이런 나라 하면 안 되는 거 뭐냐면 아예 그게 너무 소국이라서 배송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경우도 그런 셀러들도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 어디 브라질 같은 경우 배송 안 하는 걸로 세팅을 해놨잖아. 그렇게 하면 셀러들이 경쟁자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으니까 어느 나라나 팔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딜까? 독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29.95불에다가 즐겨찾기면 167명이 해놨어요. 판매량 이미 개런티 된 거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죠? 대충 이건요 엑셀에다 전자계산이 안 두들겨봐도 됩니다. 22만 원에 사가지고 배송 무게 해봤자 기껏해 2, 3kg밖에 안 될 텐데 이거 329.95불이죠. 뭐하러 이걸 원가 분석을 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 10불 해가지고 319.99불 해보세요. 이거 매출 반드시 나와요. 또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 틀려지긴 한데 이런 제품들 같은 보통 어떻게 해놓는 게 좋냐면 보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한 셀러는 한 500개 팔았고 한 사람은 3개 팔았어요. 누구한테 가죠? 습관적으로? 얘한테 가요. 그래가지고 보통 어느 정도 신뢰감을 얻으려면요 초반에 팔 때는요 마진 없이 팔거나 마진보다 한 10,000원 정도 손해벌어서 파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솔드 히스토리가 쭉 올라가겠죠? 그때 다시 원상복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소비자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329.95불이네? 149명한테 하나 팔았네? 얘가 재고 충분하겠구나. 믿을만한 셀러겠구나. 바로 결제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격 라인이 있을 거니까. 근데 이게 얘가 지금 그런 식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초반에는 낮았죠?
낮았는데 나중에 올리잖아요. 이건 굉장히 잘하는 전략이에요. 뭐로 초반부터 자기 마진을 뭐로 남깁니까? 초반에 한 2, 30개 정도, 30개를 해볼게요. 30개 정도 만 원씩 손해보세요. 그럼 30만 원 손해보죠? 그럼 30개가 딱 누적 솔드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판매량이 더 많이 늘어나요. 그래도 초반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뭐 30만 원이다. 그럼 초반에는 원래 29만 원 정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나중에 솔드 히스토리가 쌓이면은 31만 원 정도 올리는 게 전략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거 손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그냥 계속 알아서 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가 분석을 하죠. 그래서 1차 필터링을 하고 2차 필터링을 하고 대충 그 한쪽 셀에다가 판매 지금 현재 eBay 최저가를 쫙 등록해 놓으면 뭐만 하면 되면 얘와 그 판매가, 얘와 판매가, 얘와 판매가 계속 이렇게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매입가가 22만 원인데 매입가가 22만 원인데 판매가가 250불이에요. 이거는 조금 계산을 해봐야 될까 안 해봐야 될까? 해봐야지 이럴 때는. 그럴 때는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경쟁력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가격 산정을 잘못했거나 아까처럼 판매가만 볼 게 아니라 배송비 합판 가격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분석을 해봐야 하고 아니면 내가 EMS로 원가 분석을 했는데 얘가 소형 포장물을 판매하고 있다? 그럼 이건 소형 포장물을 발송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럼 소형 포장물을 다시 재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할 때도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이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 현재 보이는 뭐 프리시핑이다 이런 가격 같은 경우 소형 포장물을 보냈을 때 이 가격은 소형 포장물로 해놓고 거기다 10불에서 20불 더하면 EMS로 바꿔주기도 그래서 배송 옵션을 두 가지를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형 포장물. 근데 예를 들어서 소형 포장물이 최대 몇 킬로까지 보낼 수 있죠? 2kg. 2kg 넘어가는 건 무조건 그 옵션을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하면 거의 다 판매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제 거기다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슈도 하나 있었습니다. MT 시리즈 한번 볼까요? MT MT05 어디니? MT MT05X 프로 3라는 모델을 한번 한다고 해볼게요. 269불인데 269불인데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한번 볼까요? 아마존 쪽. 회원사분들은 지금 현재는 이베이로 시작을 하지만 어느덧 역량이 커지면요. 저희가 그 아마존까지 판매를 할 수 있게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아마존 셀링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환율 차이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요. 그럴 바에 미국 법인 설립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비용 얼마 안 들어요. 그런 것도 회사에서 다 도와드릴 거예요. 비용 없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거 회원사들이 매출만 많이 이렇게 드리고 저희가 특별히 케어 안 하는 게 저희의 꿈이니까.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볼까요? 지금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먼저 공급가가 15만 원 정도 됩니다. 15만 원 정도. 이건 좀 닫고요. 또 현재 이베이 최저가는 269.95불이에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239.88불입니다. 그럼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 지금 239.88불인데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이거는 다 한번 잠깐 이거 볼까? 이건 조금 얘가 좀 별로고 제가 다른 얘가 하나 있었는데 MT 없네.
MT 우리 판매하는 거 뭐지? 190CX 프로 05C 이 제품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이걸 판매를 하고 있죠. 현재 449.95불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가 지금 383불 이거 매입가가 저희가 28만 원인가 7만 원에 공급, 270불인가 80불에 공급받고 있는데 부가세 하면 227만 원, 6만 원 공급하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 이제 저도 이제 딜레마가 있었어요. 여기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베이는 됐습니다. 이베이는 얘는 최저가가 최저가가 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대안이 없어요. 그냥 아예 얘밖에 없어요. 얘. 그러니까 우리는 얘만 분석하면 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383불 정도 된다. 그럼 이베이 아마존 고객들이 들어올 때는 지금 379불에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모두 다 아마존에서만 구매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가격 설정할 때 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옥션에서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우린 지마켓에서도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찾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모델을 가지고 구글 검색을 해보는데 잠시만요. 보세요. 하단에 보면 구글닷컴이라도 있죠. 이건 구글 co.kr이고 닷컴은 틀립니다. 항상 검색하실 때 구글닷컴을 하셔야 돼요. 구글닷컴을 하셔도 이런 버튼 같은 게 한글로 나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달라지는 게 뭐냐면 상품을 해서 검색을 하면은 위에 쇼핑이라는 게 떠요. 아까 구글 co.kr에서 검색을 하면 쇼핑이 안 뜨고 구글닷컴을 하면 쇼핑이 뜨는데 이게 뭐냐면요. 구글 쇼핑은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가격 비교예요. 이걸 가격 비교를 하게 된다. 그럼 여기 있는 게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그 대안 차선책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83.99불인데 미국에 있는 고객들은 여기서도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379.99불. B&H 포토 굉장히 유명한 매장, 온오프라인 매장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얼마에 살 수 있냐? 무료 배송인데 379.99불이다. 이거 그래요. 이제 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그래도 아마존이 훨씬 크겠죠. 배송도 개런티 돼 있고 얘가 379.99불이고 아까처럼 아마존이 389.99불이다. 그럼 살까 안 살까요? 어디 살까? 아마존에서 사죠. 그래서 아마존에 저 가격 올리는 거는 괜찮은 가격입니다. 괜찮은 가격이에요. 얘는 괜찮은 가격에서 얘는 판매량이 개런티가 돼요. 보나 마나. 이베이 같은 경우 다 심심하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 미국을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어딨니? 유나이티드 384불이죠. 지금 미국으로 해도 384불인데 배송비까지 해서 390 몇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어느 정도 가격적인 우위만 있으면 이건 판매가 개런티가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190 시리즈였나? MT190CX 프로4 MT190CX 프로가 349.99불인데요. 지금 현재 279불? 잠깐만. 349.99인데 여기 317.53도 있어요. 여기는 뭐야? 279.85도 있어요, 현재. 아도라마 카메라라는 곳인데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현재 얘네가 무료 배송으로 해가지고 279.85불.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가 아마존 같은 경우가 349.99불. 이런 딜레마가 오게 됩니다. 이런 딜레마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택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미국 소비자들은 B&H 포토나 아도라마 카메라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데라서 우리나라 인지도랑 거의 인터파크 웬만하면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 카메라 유통은
이렇게 되는데 소비자들은 아마존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여기서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처럼 아마존에서 최저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미국 소비자까지 잡고 싶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베이에서 아이템 로케이션을 미국으로 했을 때, 아마존에 했을 때, 그 다음에 아마존 외에 쇼핑몰을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봐가지고 가격 경쟁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 그게 최고의 어떤 뭐랄까 최고의 좋은 여건이에요. 정말 최고의 상황. 그랬는데 얘만 현재 279.85불만 엄청 싸요. 솔직히 이거 우리가 얘랑 똑같은 가격으로도 마진은 남긴 남아요. 그랬는데 아마존도 가격대가 아까처럼 350불대, 340불, 50불대 형성이 되어 있고 아마존 저기 미국 외의 국가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미국 미국 자 이베이도 이렇구나. 이베이도 최저가가 369불대.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349불대. 그런데 얘만 이 가격대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요. 이쪽 시장까지 가는 이 수요자들까지 가져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럴 때는 과감히 포기해야 돼요.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쪽 시장 잡을 수 있겠죠. 이쪽 시장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이거 잡느니 철저하게 미국에서 메이저 아마존만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마이너, 아도나마나 전문 몰을 이용하는 사람들, 해외 고객들 이용하는 사람들은 각각의 가격차를 잘 봐야 돼요. 가격차가 셋이 얼마 안 난다. 그러면 그냥 최저가로 쳐서 이 세 가지 다 가져오는 게 낫고, 근데 이런 경우처럼 똑같은 제품인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새 쇼핑몰에서 다 살 수 있잖아요. 입에서 구매할 수 있고 뭐 구매할 수 있다. 그럴 때는요, 과감히 이건 가격차가 너무 날 때는 이쪽 시장으로 가는 소비자들은요, 과감히 포기해 주는 게 일도 적고 수익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떤 가격을 설정할 때는 무조건 가격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대안으로 나는 아도라마 카메라도 갈 수 있고 아마존도 갈 수 있고 이베이도 갈 수 있어? 그것을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걸 가지고 가격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어쩔 때는 이베이 쪽에서는 뭐 350불이 최저가인데 그럼 마이너스 10불만 한다? 그럼 이베이 시장만 바라보는 건데 봤더니 한번 이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볼게요. 현재 그 미국에 미국인데 메이저가 있고 저기 메이저 J 나 왜 이렇게 돌대가리가 됐지? 이래서 고등학교를 좋은 데를 나와야 돼. 그 다음 마이너가 있죠? MINOR인가? 마이너 맞지? 메이저가 그 아마존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아까 아도나마 카메라 있죠? 아도나마 카메라가 있고 이게 이제 이베이가 돼 있다.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가격 전략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여기가 이제 349불이에요. 349.99불. 여기 아마존이 아니 그거 그냥 예를 들어 볼게. 344.99불이고 그 다음에 아도라마가 339.99불이다. 이제 봅시다. 현재 이런 경우라면요, 가격을 어느 정도 세팅해야 될까? 우리가 이베이에 판매할 때 어느 정도 형성하면 좋을까?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337.99불 정도? 이 정도 형성하면은 이거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반대로 아까처럼 아도라마 카메라처럼 270불 정도 됐다. 이거 가져오겠다고 이거랑 278.99불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여기서 기당 5만원씩 6만원에서 더 남길 수 있는 시장까지 다 잃어버려요. 다 가져올 수 있지. 그 대신 그 5, 6만원 수익을 없애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한 342.99로 해야 돼. 얘는 버리자 이거야. 얘는 버리자 이거야. 그럼 얘네 둘의 시장의 대상을 잡아야 되니까 342.99라면 여기로 갈 소비자들까지 이쪽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베이 경쟁자들은 얘는 모르겠지. 우리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 알아. 347.99불과 342.99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347.99는 이베이만 바라보겠다는 얘기고 342.99불 내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마존 시장까지 가져가겠다는 얘기야.
무슨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가격 설정하는 것도 이런 노련미가 필요해요. 아까 좀 이런 경우로 하면 어떻게 돼? 이런 경우는 했더니 희한하게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딱 봤더니 내가 김준우 대리가 했어요. 김준우 대리가 eBay에서 349.99가 최저가인데 337.99로 올려놓은 거야. 김대리 왜 이렇게 올려놨어? 얘보다 한 2, 3불만 싸면 되잖아.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현재 아마존 같은 경우 344.99고 지금 현재 아도라마 카메라가 339.99불에서 제가 의도하는 거는 얘네 시장까지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 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347.99나 337.99불이나 기껏해 몇천 원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몇천 원 약간 손해보고 저쪽 시장까지 같이 가져오는 게 전체적인 순이익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나름 박수 쳤을 거야.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이 세 개로 나눠지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베이 쪽에서 맞고 미국 내는 아마존이랑 이런 마이너 쇼핑몰이 맞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재밌는 게임이에요. 이거 조금 눈치채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격차가 되게 심합니다. 심한 경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마존에다가요 리스팅을 해놓고서 주문 들어오면요 아도라마 카메라에서 주문 넣어가지고 배송지를 그 고객 주소로 넣어도 돼요. 대신 이건 뭘 계산 잘해야 되죠? 원가율 계산 잘해야 돼요. 그럼 뭐 돼요? 그냥 해가지고 톡톡톡톡 치면 돼요. 그런데 한국 카드로 결제하거나 그러면 환차손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처럼 미국 아마존을 해드린다 도와드린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아마존을 해놓으면 당연히 미국 법인이 있어야 돼요. 미국 법인이 있게 되면 환초사 같은 거 없어요. 왜냐면 미국 달러 가지고 미국 달러로 결제된 환차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 판매된 대금이 그대로 그냥 결제하는 건데 한국에 들어올 때는 3% 4% 손해보는 거지. 그러면은 정말 재밌는 비즈니스 할 수 있어요. 아도라마 카메라, 뭐 B&H 보트라든가 괜찮은 거 사가지고 이쪽에 팔고 하는 일도 없습니다. 한국에 뭐 물건 들어오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 데이터만 계속 제가 이렇게 하면서 상품 수집해서 알았던 그 데이터를 역이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마존에서 수수료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요. 이거 하나 팔 때 아무 일 없이 2, 3만 원 남길 수 있어요. 왜 아까 보셨죠? 배송비 무료로 써 있잖아요. 근데 미국 내 배송비가 무슨 문제 있으면 얘한테 다 책임 전가할 수 있고. 그래서 딱딱딱 상품 아마존 상품 등록하기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냥 등록해놓고 하면 되죠. 더 심한 경우는 어떡하죠? 이베이도 할 수 있어요. 이베이 이거 아마 수수료 아무리 계산해도 5만 원이에요. 50불이에요. 50불 치고 아까 270 몇 불이었죠? 개당 2만 원이잖아요. 개당 2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루에 5개만 팔아보세요. 하루에 그냥 순이익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주문 들어왔네. 한쪽 창 켜놓고 주문서 놓고 그대로 주소만 들어간 다음에 엔터 치면 얘 B&H 포트에서 아도라마 카메라에서 배송 그날 당일 배송 다 시켜버리는데 뭐. 점점 그런 재밌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핵심으로 얘기하면은 아까 원가표 같은 게 그렇게 들어오면 제가 먼저 봤죠. 처음에 어떻게 했죠? 브랜드로 먼저 검색해서 전체 캐파가 작냐 크냐부터 분석해요. 그래서 작다 버리고 크다 진행하고 그럼 그것도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되냐? 일단은 아까 캐파가 가장 중요하죠. 일단 판매량이 많아야 돼요. 우리의 이베이 셀러들의 장점 뭐냐면 자금 정산 주기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아마존 같은 경우는 넉넉하게 14일에서 25일까지 봐야 되는데 이베이 같은 경우는 4일입니다. 4일. 심할 경우에는 3일까지도 줄일 수 있어요. 2일까지도 줄일 수 있고. 빨리 우리는 굉장히 빠른 템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단 캐파가 커야 되니까 브랜드로 먼저 1차 필터링하고 또 1차 필터링은 그 모델명으로 또 이베이에서 테라픽에서 또 검색을 해가지고 판매량을 쫙 집계를 해보고 그래서 판매량 많은 걸로 딱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베이 최저가를 딱딱 분석해 보는 거예요. 거기서 정밀 원가 분석을 했다가는 시간 다 날라갑니다. 어떻게 1000개 상품 어떻게 정밀 원가 분석을 합니까? 대충 구매가 22만 원, 판매가 최저가 320불. 22만 원 정도면 부가세 제하고 22만 원 좀 220불이에요. 220불에 사가지고 320불에 납니다. 아무리 대충 원가 계산해도 나와요. 진짜 원가 계산을 디테일하게 해야 될 거는 뭐죠? 구매가가 220불인데 판매가가 한 260불 정도 돼. 이건 원가 분석 좀 해봐야 돼. 굉장히 오차가 있거든. 이거는 굉장히 그 박리로 움직여야 될 거라서 상관없는데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라 그러면 그 상황에서 올리는 게 더 급하지. 그걸 37%냐 39%냐 그거 따지는 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황해달이 하나도 안 중요해. 오늘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그래.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걸 올려야 되겠다? 어떡하냐? 생각해보세요.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볼게요. 지금 원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37% 36% 막 계산해서 올렸어요. 올리고 나면 가격이 상대방이 가격 관리 바꾸나요? 안 바꾸나요? 바꾸죠. 거기다 또 같이 움직여야 돼요. 지금 아무리 정교하게 오차값을 잡아놓는다 하더라도 리스팅하고 난 다음에 가격이 또 바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노력했던 건
꽝이에요. 그럴 바에 판매량 맞네? 수익 나는 거 같네? 그럼 거기만 확정되면 바로 리스팅하는 게 훨씬 빨라요. 이제 원가 분석을 이제 나중에 정산 같은 거 하려면 이제 원가 분석은 이제 언제 해야 되냐? 판매되고 나서. 그 당시에 판매된 거, 그 당시에 배송한 거, 정확히 하면 그때 원가 분석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통 원가 분석을 올리기 전에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는데 디테일하게 하느니 그냥 러프하게 올려놓고 그때 판매된 다음에 진행을 해도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왜? 어차피 원가 분석할 때 그 데이터 값들이 벌써부터 변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처음에 리스팅할 때는 천천히 올리는 게 아니라 빨리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할 때는 한 제품에 올인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제품을 쫙 깔아놓은 다음에 그게 팔리는 걸 보고 계속 입고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저번에도 우리가 그 소니 이어폰 제품을 한 80 몇 가지를 입고시킨 게 있었잖아요. 그거 봐봐요. 그 당시에 우리가 원가 분석을 백날이니까 뭐 합니까? 그거 가지고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근데 딱 입고시켜 놓아 보니까 넣자마자 바로바로 판매된 게 보이잖아요. 그게 진짜 데이터라고요. 우리가 컴퓨터 함재에서 이걸 잘 팔릴 거냐 안 팔릴 거냐 지금 아까 제가 그렇게 했지만 저건요 가데이터예요. 진짜 리얼 데이터는 넣자마자 바로바로 판매되는 거. 봐봐요. 그 XBA 40인가 그 28만 원짜리 그 이어폰 그냥 넣자마자 바로바로 판매되잖아.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진짜 믿을 만한 데이터라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상품 데이터를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현재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 저기야 그 황희들의 그 길 정보에 12시에 성재씨 좀 보내주라. 핸드폰 준대. 길 정보 그 리퍼폰 20대 준대요. 지금 보시면은 여긴 80 지금 이거 뭐냐면 제가 81달 넣었는데 그쪽 재고가 30달밖에 없어. 이거밖에 안 준다는 얘기, 못 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데 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보면 여기서부터는요 이거 있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마존이랑 이베이 쪽에다 하나씩 올려놓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올려놓고 아마존, 이베이도 둘 다 경쟁력이 있다. 그럴 때 둘 다 입고시켜 놓고서 먼저 판매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두 개를 해놓은 거고, 지금 일 같은 경우는 아마존 혹은 이베이 둘 중에 하나만 경쟁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미리 테스트용으로, 그러니까 탐지용, 이제 데이터 탐지용으로 리스팅해 놓으려는 겁니다. 백날 우리가 계획 세워봤자 안 맞을 거니까. 근데 위에 이제 3 이상 돼 있는 숫자들은 이거는 대충해도 무조건 팔리는 거, 무조건. 왜냐면 마진도 굉장히 클 뿐더러 대충해도 팔리는 거다. 아니면 마진이 좀 작더라도 회전율이 굉장히 빠른 제품들. 그래서 이걸 데이터를 뽑는데 4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4시간. 결국에는 회원사들이나 우리 이제 분석팀이나 MD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상품에 대해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소스들을 얼마나 잘 읽고 잘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잘 공략을 하는지, 소비자들의 심리는 어떤지를 결국에 계속 엑셀을 분석하고 컴퓨터 분석하고 데이터값 분석하고 그거 가지고 의사결정 내리고 원가 분석해서 엑셀값 넣고 총액이 그래서 얼마인지 이거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 하는 일이에요. 원래가. 전 세계는 상품 수가 얼마나 많은데 몇 천 개, 몇만 개 상품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상품에 대해서 전문성을 알겠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시작과 끝이 뭐냐면 결국엔 데이터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가 분석할 때 이렇게 해요. 끝이에요. 이게 다. 당연히 이렇게 입고 시켜놓고서도 44개짜리 좀 이렇게 천천히 판매될 수가 있겠죠. 천천히 판매되면 그 다음 전략이 어떻게 되죠? 다음에 입고 시킬 때는 조금만 입고 시키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들을 주문했다. 근데 하자마자 이틀 만에 판매됐어. 그럼 다음 전략이 뭐야? 다음에 좀 더 많이. 그래서 그 결국엔 그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그게 우리한테는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상품에 대해 감이 있을 거야. 이거 했더니 딱 3일만 판매됐네? 그럼 쭉 잡아야 되겠다. 이거 뿌려야 되겠다. 이거 결정하는 게 회원사들의 전략이에요. 전략. 이라비트 MK2 같은 모델도 있죠.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이제 끝낼게요. 이것만 해보겠습니다. 이라비트 MK2. 지금 현재 셀러포인트를 통해서 지금 공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구가 마무리됐는데 MDR T 소니 헤드폰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급 가격이 24만 원이고요. 부가세 환급까지 받으면
220불 정도로 보면 되고 무게는 900g밖에 안 나가요.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잠깐만 더 됐는데? 아니 이거 벌써 이거 우리가 판매하는 것만 해도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더 많을 텐데. 이거 오차 발생합니다. 이 오차가 이제 발생하는데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eBay에서 판매한 거면 저번 달에만 몇 개 팔았죠? 한 20대 팔았나? 이거 오차가 심하다 생각보다. 하여튼 이 수량보다 훨씬 많이 판매된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eBay는 셀러들한테 주려고 공구 때문에 저희가 다 내린 상태고,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냐면, 잠시만요. 현재 최저가가 349.99불입니다. 지금 현재 얘는 이제 배송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7솔드, 저거 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1솔드, 그 다음에 그 테라픽이 또 문제가 뭐냐면요. 솔드아웃 돼서 리스팅이 내려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데이터를 못 잡아요, 또. 지금 이것만 해도 벌써 지금 이것만 해도 대충 이번 달에만 2개 팔렸는데, 뭐 저 데이터 좀, 하여튼 저 데이터는 참고만 하세요. 근데 비율 잡기는 괜찮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얼마야? 지금 얘는 이제 무시하고요. 얘를 보겠습니다. 현재 얘가 349.99불이에요. 지금 35만 원이라니, 이제 배송비 기껏해야 한 2만 원에서 3만 원대고요. 구매가는 22만 원입니다. 대충 계산해도 26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한 대 팔 때마다 저희도 얼마 남기냐면 한 9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남기잖아요, 현재. 이런 제품 같은 게 많이 판매되지는 않아요. 이베이 같은 경우는 많이 팔면은 정말 많이 판다. 지금 이거를 마진을 한 9만 원대까지, 마진 한 5만 원대까지 남기면 한 달에 한 20개 정도밖에 못 팔아요. 그래도 이거 하나 팔아서 순이익에 100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존 쪽에서 저희가 한 또 20, 30대 정도 또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이런 제품 같아도 괜찮다? 그럼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기도 349.99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회원사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괜찮은 제품들을 정말 저희가 1차적으로 필터링 합니다. 잘 팔리는 제품, 수익률 진짜 기가 막힌 제품, 아니면 아까처럼 세기 PNC 같이 1억 어떤 장바구니 담으면 35% 해드릴게요. 당연히 그런 작으면 저희가 드릴 거예요. 아니면 원가표를 먼저 드릴 테니까 공동구매 받는 거예요. 그럼 회원사들이 200만 원치 사도 300만 원치 사도 35% 할인이 딱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원사들을 저희가 못 해드리는 거, 이거 정말 진짜 엠프로도 괜찮습니다. 가격 경쟁이 괜찮아요. 35%는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쪽 비즈니스 해봤자면 최고 할인율입니다. 현재 솔직히 그래요. 저희는 그걸 아는데, 그것을 전달을 할 때는요 저희가 이 이상으로는 말씀 못 드려요. 이거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는데, 회원사들은 뭐 목을 잡고 이거 무조건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는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머뭇머뭇거리시거나 아니면 좋은 타이밍을 못 잡게 되면요,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테라노마가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죠? 회원사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회원사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 괜찮은 제품이네? 괜찮은 제품이 아니라 꼭 그 제품에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거, 그 정도 스킬을 키우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결국엔 데이터 싸움이에요. 결국엔 자금이 어느 정도 유동이 되는지, 아니면 회원사들이 졸업한 다음에 좀 이 제품을 모르겠다, 그러면요 테라노마한테 저희한테 요청하세요.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예산 한 500만 원 가지고 있으니까, 뭐 누가 담당자 누가 될지 모르고, 뭐 황대리면 500만 있으니까 좀 추천 좀 해서 뭐가 잘 팔릴 것 같은지. 그 정도는 당연히 조언해 드릴 수 있죠. 한 500만 원 돼서 저라면 이거 잡겠어요. 그거 잡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 한 200만 원 있다. 그럼 전 뭐 잡겠냐고. 그럼 저 이거 잡으라고. 아까 그 헤드셋. 그래도 5만 원은 남잖아요. 22만 원 사서 5만 원 남으면 수익률 따지면 한 20%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잖아요, 그런 거. 그냥 괜찮은 제품을 계속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그 판단을 회원사들이 계속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차 필터링은 저희가 해요. 1차 필터링은 저희가 하니까 1차 필터링 한 것 중에서 대충 고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안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회원사들이 뭘 하겠다는 얘기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좋은 제품들, 잘 팔리는 제품들, 수익률 완벽하게 좋은 제품들 계속 공급해 드려야 되고, 회원사분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교육 내용과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고, 내가 꼭 그 제품에서 몰라도 되거든요. 자식들만 아시면 돼요.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만 아시면 돼요. 여기 질문 있는 사람, 우리 멤버들 중에서 무슨 일인지 못 알아듣겠지? 그렇지, 알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